나서 1시간 뒤엔 증시 파워텐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빠르게 릴레이로 알아보는 증시 파워텐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 어제 상승에 이어서 오늘도 양시장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1% 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가 266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1% 넘게 상승하고 있고 코스닥도 역시 1% 넘게 상승하면서 945포인트 선까지 올라오는 상황인데요. 자, 외국인 기관이 양시장에서 강한 매수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지금 매수로 전환하긴 했지만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이 양시장에서 강한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오늘 8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이제 7월을 마무리하고 뜨거웠던 7월을 마무리하고 이제 8월로 넘어왔는데 8월의 첫 거래일에는 그전 시장의 양상과는 또 약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가 지난주에 충격을 받고 어느 정도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포스코 그룹주들은 보합권 수준에서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오히려 상승폭이 조금 더 나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여기에 2차 전지 종목들에만 집중된 것이 아니고 오늘은 또 네이버 카카오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섹터도 오늘은 조금 반응들을 보이면서 수급이 조금씩 분산되고 있는 것이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8월의 시장은 어떤 흐름을 나타낼까요? 여전히 2차 전지일까요? 아니면 이런 수급이 조금 분산되면서 오늘처럼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제약바이오 또 다른 업종으로 퍼질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알려드린 종목을 통해서 힌트를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증시 파워텐 오늘 순서 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종목 10으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가지 총 20개의 종목을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한 종목당 90초의 제한 시간을 가지고 핵심만 요약해서 빠르게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관심이 있는데 매수가, 목표가 어떻게 잡을까요? 아니면 계속 끌고 가야 될까요? 추가 매수해야 될까요? 이런 구체적인 질문도 좋습니다. 저에게 궁금한 점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항상 열려있고 샵 3772번 문자로도 궁금한 점 받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시면서 종목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종목 소개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휴먼자산운용 윤여민 이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에는 저희 셋이 보여드리는 현장의 조합으로 종목을 소개해드립니다. 자, 날이 엄청나게 더운데 두 분도 더우시죠? 네. 자, 그만큼 또 수익 낼 수 있는 속 시원한 종목들을 많이 가지고 오셨죠? 네. 네, 자신 있으시고. 네, 준비 열심히 했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 다 1시간 넘치게 확신을 하셨으니까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0가지 종목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종목 확인해 볼게요. 정태근 팀장의 픽부터 보면 두산과 PMT, 이오테크닉스, 미래컴퍼니, 신성 ENG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윤여민 이사의 픽은 제테마, 오스테오닉, HD 현대인프라코어, CNC 인터내셔널, 한국카본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10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보셨죠? 이 10가지 가운데 궁금한 점 있으신 분, 이 리스트를 보고 내가 이 종목에 관심이 생겼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항상 받고 있으니까 질문 많이 보내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그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릴레이를 시작을 해봐야 되겠죠? 자, 정태근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갈까요? 네, 전반전 첫 번째 종목은 두산이라는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두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겠지만은 그동안은 두산 뭐 에너빌리티라든지 뭐 두산 밥켓이라든지 어떤 전통적인 산업, 원전을 전통적인 산업이라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뭐 이런 산업들 중심에서 실적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뭐 두산 같은 경우도 첨단 산업 쪽으로 이제 계속 활로를 좀 만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연내 두산 오버티스 상장에 대한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산 같은 경우도 이제 엔비디아 이제 수혜주라고 좀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도 있고요. 뭐 간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대형 PCB 업체를 통해 가지고 현재 두산 전자 BG에서 만들고 있는 동박 적층판 요거를 이제 공급을 한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두산에서 만들고 있는 CCL, 그러니까 동박 적층판 같은 경우에 대형 PCB 업체를 통해 가지고 엔비디아 장착이 되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 관련 수혜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어쨌든 상당히 큰 폭의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게 좀 상승으로 전환시키는 신호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봐집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재 실적도 안정적으로 나오는 상황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반기 반영이 되게 된다라면은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라 이런 두산 같은 기업들은 기대감이 아니라 이게 실적을 숫자로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8월 달 이후에 이제 공급이 예상이 되게 되면서 하반기에 또 실적으로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엔비디아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게 되면서 앞으로 두산도 엔비디아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아시겠지만 AI 가속기를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수혜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산 어제 오늘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추세가 이제 전환될 것인지 실적이 찍힐 것인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윤여민 이사님의 첫 번째 종목 갈까요? 네, 첫 번째 뭐 제테마 좀 말씀을 제테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제약바이오 섹터, 뭐 의료기기 쪽에 약간 좀 수급이 좀 잡히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 관련된 부분들 상당히 좀 호실적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2분기 같은 경우 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매출액 같은 경우 한 150억 정도, 영업이익은 25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 사상 최대 실적이 좀 달성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필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공장 증설 효과가 좀 2분기부터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매출에 대한 부분을 견인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톡신 같은 경우도 전분기에서 좀 견조한 수준이 좀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톡신 같은 경우는 국내 품목 허가를 위해서 좀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이 제대로 좀 순항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국내 3상은 이미 종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3상 결과에 대한 확인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톡신이라든지 어떤 필러에 관련된 부분들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축을 향해서 상당히 좀 제가 볼 때 순항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좀 최근에 하나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전환사채 관련된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60억 정도 전환사채 좀 발행이 됐습니다. 다만 333억 정도 같은 경우는 풋옵션으로 지급이 됐고 나머지 한 235억 정도 관련돼서는 뭐 주식이 전환 가능합니다만 이에 대해서도 현금을 좀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전환사채로 인한 좀 제가 볼 때는 모멘텀이 약간 축소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전환사채 발행 관련된 이슈는 좀 어느 정도 마무리됐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정고점을 다시 한번 뚫을 수 있는 좀 그런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각각 두 분이 땡 받으셨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아닙니다. 한 여유를 줬습니다. 그런데도 더 얘기하셨어요. 자, 박루씨 님이 유튜브에서 세 분을 보자마자 속절없이 웃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을 바로 가볼까요? 네, 썩소가 아니라서 다행이네요. 네. 다음 종목은 PMT입니다. 일단 엔비디아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IT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HBM 증설을 위해서 이제 1조 가량 투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HBM3 그리고 HBM3E 쪽에서 하이닉스 쪽에 뒤지고 있다는 것은 부정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HBM3 같은 경우에는 이 하이닉스의 점유율이 95%이기 때문에 거의 뭐 독점이라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많이 바빠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수혜주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이수 페타시스도 그렇고 뭐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HBM이란지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수혜주가 계속 나오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부각이 되지 않는 종목들을 좀 찾으려고 하니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그러나 뭐 이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나오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제 PMT 그리고 세 번째 종목 이오테크닉스인데 이렇게 연결해서 일단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PMT 같은 경우는 그 디램용 프로브 카드를 현재 생산하고 있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이게 전기적 기능이 제대로 이제 수행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테스트하는 장비, 그리고 부품이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삼성전자용 매출이 한 90%가량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이스가 어쨌든 뭐 주가도 더 괜찮았었고 그리고 HBM 쪽 같은 게 좀 선두로 치고 나가다 보니까 하이스와 연관된 이제 부품사들이 장비주들이 좀 많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뭐 예를 들게 되면은 뭐 하나 마이크론이 대표적인 종목이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HBM 관련돼 가지고 증설에 좀 나서게 된다라면은 관련 장비라든지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로 말씀드린 종목이 PMT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PMT까지 봤고요. 다음 종목도 이어서 설명해 주신다니까 기대를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윤여민 이사님의 두 번째는 뭐죠? 네, 두 번째 종목 좀 발음이 어렵습니다. 오스테오닉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테오닉. 네,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약간 좀 미용 의료기기, 뭐 제약별 쪽으로 좀 계속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팬데믹 이후에 코로나19 이후에 좀 상당히 좀 빠르게 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3세대 생분해성 복합 소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주목을 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글로벌 의료기기 쪽에 제가 볼 때는 좀 기업들과 지금 이제 콜라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보게 되면 매출이 좀 증가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객사에 좀 주문이 증가를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또 가동률까지 상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올해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매출액 같은 경우 한 276억 정도, 영업이익 39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되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전년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53% 이상 좀 성장하는 고성장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뭐 캐파를 좀 상당히 증설하고 있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매출에 대한 모멘텀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좀 포트폴리오를 제가 볼 때는 좀 대비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형외과용 또 고부가가치 시장 쪽으로 K 의료기기에도 좀 영역이 좀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모멘텀도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캐파 증설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뭐 올해 자체도 제가 볼 때는 고실적에 대한 부분도 예상이 됩니다만 2024년 뭐 내후년도 제가 볼 때는 좀 충분히 좀 어떻게 보면 실적에 대한 부분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스테오닉 설명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요.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의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네, 다음 종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오테크닉스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엔비디아 그리고 이제 HBM으로 내려와가지고 PMT를 첫 번째 수혜주로 말씀드렸고 네. 두 번째 이제 최근에 또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이오테크닉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HBM이 고용량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게 아시다시피 이제 HBM 같은 경우 D램을 계속해서 탑처럼 쌓는 거지 않습니까? 계속 쌓는 부분인데 이게 고용량으로 가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쌓는 거, 그러니까 적승단수 이게 계속 높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적승단수는 높아지지만은 높이는 더 높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GPU와 단차가 발생되면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엔비디아의 그 AI 가속기 GPU 같은 경우도 칩을 보게 되면은 가운데 GPU가 있고 양쪽에 6개 HBM이 이렇게 옆에 다 붙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서로 높이가 다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단차가 발생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높이 문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좀 이렇게 숙제가 좀 발생되는데 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은 웨이퍼를 계속 얇게 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하반기에 8등 적층 이제 HBM3를 출고를 할 것이고 내년 같은 경우 12단계 출고를 할 것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웨이퍼 두께를 얇게 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웨이퍼를 얇게 하기 위한 어떤 장비가 또 필요하게 되겠죠. 그렇게 보다 보니까 이 이오테크닉스의 어떤 장비들이 눈에 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오테크닉스의 어떤 매출의 75%가 레이저 마커 장비들인데 그중에서 그루밍 장비라든지 스트레스 다이싱 장비가 앞으로 활용될 겁니다. 좋습니다. 이오테크닉스까지 왜 그러세요? 네, 이오테크닉스까지 함께 딱 맞춰서 확인을 해봤고 이번에는 윤여민 이사님. 네, 세 번째 종목 HD 현대 인프라코어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건설기계 쪽입니다만 좀 재건과도 엮여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실적적인 측면 이미 좀 먼저 2분기 실적 발표가 됐습니다. 특히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620억을 좀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87% 이상 좀 성장하는 아웃퍼폼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사업부를 좀 크게 두 개로 나누면 이제
좀 건설기계 쪽이랑 엔진 사업 쪽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개 모두 지금 사업부 모두 지금 아웃퍼폼하는 모습이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좀 미국이라든지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 시장에서 좀 아웃퍼폼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신흥 시장 지금 중남미라든지 중동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좀 기대할 수 있는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엔진 사업부 같은 경우도 매출이 좀 상당히 드라마티컬하게 늘어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 30%랑 좀 성장하는 모습이 나온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엔진 사업 같은 경우는 뭐 발전기라든지 방산 등 다양한 좀 방면에서 좀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 대한 전망도 상당히 밝게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친환경 쪽으로 제가 볼 때는 뭐 파워트레인인지 방산 엔진 매출을 좀 본격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약간 좀 변화되는 부분도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회사가 또 이제 하나 좀 주목해 볼 만한 것이 좀 전사적으로 뭐 목표를 잡았습니다. 작년에 이제 총 매출 1조 3천억에서 2027년 2조까지 좀 공격적으로 좀 매출을 잡았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어떤 주가 성장성도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HD 현대인프라코어까지 종목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의 네 번째로 바로 갈게요. 네, 네 번째 종목은 미래컴퍼니라는 미래컴퍼니.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네. HBM 얘기하게 되면 삼성전자 얘기를 계속했는데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디램이라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로봇 쪽도 진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보핏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게 지금 이제 내부 직원 상대에서 파일럿 체험을 실시를 했고 임상 결과를 사내 공지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내부적으로도 이제 그 내부 직원 상대에서 파일럿 체험을 한 것들 그리고 임상 결과를 고지를 한 것에 대해서 부정을 하진 않고 있고 했다는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단지 연내에 나올지 연내 이제 이 보핏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하게 어떤 대답을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임상 결과가 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말에 출시가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점점 계속해서 조금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헬스케어 로봇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헬스케어 로봇 시장에 상당히 진심이다. 이런 게 나오고 되고 그러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이어서 또 이제 추가적으로 M&A 그러니까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니까 의료 헬스케어겠죠. 이쪽으로 이제 M&A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온 상황들 속에서 또 시장에서는 또 어떤 종목일까 또 찾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회사로서 지금 미래컴퍼니가 픽이 현재 된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컴퍼니라는 회사의 어떤 지분을 인수를 할지 안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의료용 헬스케어 로봇에 어떤 상당히 진심이고 이 시장에 대해서 어쨌든 M&A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뭐 아니땐 굴뚝 연기 날까라는 이 속담도 있듯이 어쨌든 이쪽이 뭐 M&A를 할 가능성에 대한 땡. 부분들은 조금 높아졌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래컴퍼니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한 번만 치시면은 안 멈추시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요즘 타격도 없으신 것 같고 그러셔가지고 두 번 쳤습니다. 자, 이번에 윤여민 이사님 네 번째 뭐죠? 네, 네 번째 뭐 CNC 인터내셔널 좀 CNC 말씀을 좀 인터내셔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화장품 섹터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일단은 뭐 6월 말에 먼저 좀 시세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이제 저점을 다시 잡고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적적인 측면에서 화장품 쪽에서 봐야 좀 섹터 종목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실적을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 94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전년 동기 대비 180% 이상 성장한 모습을 보이면서 분기 최대 지금 매출을 좀 경신하는 모습, 매출액 같은 경우 536억 정도가 되는데 결국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뭐 화장품 섹터와는 별개로 상당 실적주로서 제가 볼 때는 봐야 할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지역별로 봤을 때 북미의 성장세가 상당히 강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미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 190% 이상 성장할 적으로 상당히 좀 강한 모습. 여기에 좀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시장도 지금 230%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뭐 중국 관련된 이슈가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러한 이슈를 좀 비껴가는 좀 그러한 좀 실적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여러 지역에서 좀 상당히 아웃퍼폼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2분기 실적 상당히 좋습니다만 전체적으로 2023년 올해 좀 실적을 놓고 봤을 때 영업이익 같은 경우 347억 원, 뭐 매출액 같은 경우는 한 2,100억 정도 예상이 되면서 지금 뭐 최대 실적을 기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최대 실적을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전고점에 대한 어떤 트레이를 다시 하고 있는 모습, 뭐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CNC 인터내셔널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의 다섯 번째는 뭐죠? 다섯 번째 종목은 이제 신성 ENG를 신성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얘기를 쭉 하다가 이제 배터리 쪽으로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신성이엔지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제 삼성전자가 7배 정도 클린룸을 이제 확대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최근에 에로티 베큐움이란지 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신성이엔지란지 그리고 KNS 같은 종목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신성이엔지 같은 경우는 이 방금 말씀드린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도 충분히 좀 수혜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에코프로 그룹주의 어떤 상승이 좀 쉽게 되면서 2차 전지가 좀 식을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에코프로 그룹 좀 쉽게 된다라면은 식고 난 이후에 2차 전지가 다시 가게 된다라면은 다시 봐야 될 섹터가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 장비 그리고 LFP 배터리가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비 쪽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많은 기업들인데 그중에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이 신성이엔지가 될 수 있겠죠. 반도체든 배터리든 습기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기 이런 조절을 충분히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클리메드 수요가 또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 쪽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신생 배터리 기업들이 국내 뭐 소부장 쪽으로 러브콜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SF라든지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신성이엔지라든지 TSI 같은 종목들이 부각이 좀 되고 있는데 미국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얼티엄 셀즈 상공장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스탠티스와 2차 전지 공장관에서 두 번째 공장을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뭐 초미세 공정은 계속 진행될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 신성이엔지 같은 경우는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양쪽으로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주를 말씀드리는 것들은 2차 전지가 좀 식고 이제 새로운 수혜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성 ENG까지 함께 5가지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 윤여미 이사님 5번째 갈게요. 땡 한 3번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네. 5번째 종목 한국카본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카본. 네, 조선 섹터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한국카본에 대한 제가 볼 땐 관심이 분명히 많아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본행제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는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수주 잔고가 상당히 드라마티컬하게 좀 늘어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올해 누적 신규 수주만 해도 지금 7,3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지금 수주 잔액 같은 경우가 2조 원이 넘을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누적 수주가 언제쯤 어떻게 보면 매출로 전환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크게 3가지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IMO에서 탄소 배출 관련된 감축 규제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다는 점, 여기에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돼서 LNG 지금 해상 운송 확대가 되고 있고 또 이제 지금 하반기에 지금 카타르에서만 40척의 지금 LNG선이 발주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조선 3사, 우리나라의 조선 3사가 제가 볼 때는 LNG 수송선을 얼마나 수주하냐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수주가 된다고 하면 이에 따른 좀 낙수 효과도 분명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근데 이제 수주 현황을 보게 된다고 하면 수주 공시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뭐 현대 3호 중공업과 지금 뭐 한 1,100억 정도, HD 현대 중공업과 지금 4천억 정도의 지금 본행제 계약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저는 뭐 수주 관련된 부분들 여기에 따른 매출의 변환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하반기에 제가 볼 때는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볼 때 조선주도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선주까지 한국카본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두 분과 함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서서 소개해드린 10가지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정리도 해드리고 시장 상황은 어떤지까지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8월 첫 거래일 시장의 출발이 좋습니다. 양시장 갭 상승 출발한 뒤에 상승폭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개인의 매수세가 시장을 이끌고 있는 가운데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선 게 지수 상승의 탄력을 더 좋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9천 계약 넘게 순매수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이 시각 지수 흐름을 확인해 보면요. 유가증권 시장 1%가 넘는 강세 흐름 나타나면서 2,663선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2%의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94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업종군들로 매기세가 확산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시각 특징주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빅테크 관련 기업들의 흐름 최근 좋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호실적과 함께 주가의 탄력이 좋은 가운데 네이버와 카카오 역시나 저점을 딛고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네이버가 이달 24일 하이퍼클로바 X 출시를 앞두고 있죠. 오픈 AI 관련 기업들 생태계 확산 기대감 속에 주가도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각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네이버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7% 강세에 이어서 오늘도 3%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분기 최대 실적이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다올투자증권 같은 경우에 이번 달 적극적인 매수를 추천하면서 목표 주가 30만 원을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사우디 네옴시티의 수주가 이달 체결될 수도 있다라는 소식까지 나오고 있고요. 주가의 상승 모멘텀을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그룹주들의 실적 발표가 잇따라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와 키 맞추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탄력이 더 좋습니다. 6%대 오름세가 나오고 있고요.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 전일 15%대 강세로 마감한 가운데 오늘도 20% 가까운 오름세가 나오고 있고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한가 부근에서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한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호재 소식이 나왔죠. 울트라 사이트가 심장 초음파 AI 가이던스 소프트웨어가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분 투자를 셀바스 헬스케어가 했습니다. 오픈 AI 그리고 빅테크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에 이렇게 강한 탄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건설주들의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철근 누락 아파트 15개의 명단이 공개가 된 가운데 관련 시공사들의 흐름이 좋지 않은 건데요. 이 시각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지하 주차장에 설치를 해야 될 철근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새 기업이 관련 시공사로 엮이면서 오늘 주가의 흐름이 부진한 모습인데요.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전일 강한 탄력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었죠. 오늘의 낙폭도 제일 깊습니다. 6%가량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STX 중공업이 HD 한국조선해양의 품으로 들어간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STX 중공업의 최대 주주의 사모펀드 파인트리 파이너스와 함께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지분 35%를 보유해서 최대 주주가 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 두 기업의 오늘의 흐름은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시각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STX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드디어 올라섰습니다. 11,660원 선까지 강한 탄력을 보이면서 치솟았는데요. 이와 반면에 주인공인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는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이번 인수에 대해서 글로벌 시장의 본격화 그리고 앞으로의 기술력 향상 등을 꼽았는데요. 주가의 흐름은 어떻게 이어질까요?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업앤다운 고은별이었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앞서서 10가지 종목 소개해드렸는데 10가지 종목을 더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잘 한 종목당 90초의 제한 시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종목들 설명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때마침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투자하면 괜찮을까요? 뭐 추가 매수할까요? 계속 끌고 갈까요? 이런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주셔도 되고요. 설명 들으시다가 이 종목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역시 질문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항상 열려 있고 샵 3772번 문자로도 궁금한 점 받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분이 또 어떤 종목을 더 가지고 오셨을까요? 추가로 준비한 10가지 종목도 바로 공개해드립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태근 팀장의 픽은요. 인텔리안테크를 시작으로 현대약품, 딥노이드, 알체라, 아모레퍼시픽 이렇게 10가지 가져오셨고요. 윤여민 이사의 픽은 원익 IPS, 대덕전자, 코롱인더, DIC, 진성 TEC까지 이렇게 10가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두 분이 좋은 종목들 10가지를 더 가지고 오셨습니다. 보셨죠?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지금 바로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그 내용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정태근 팀장님의 6번째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네. 6번째 종목은 이제 인텔리안테크 인텔리안테크. 준비를 했습니다. 요 종목 이제 유상증자를 이제 발표하고 난 이후에 그 올해 4월 달부터 계속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박스권 어찌 보면 행보 흐름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좀 그 박스권 그 행보 흐름을 탈취를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일단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요 종목이 뭐 일단은 뭐 많은 좋은 이슈가 나와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는 뭐 어쨌든 악재로서 작용이 됐었던 유상증자 이슈가 조금 선반영되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먼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본업인 이제 안테나 사업. 2분기 실적 뭐 예상치 부합하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어쨌든 요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기존의 파라볼릭 위성 통신 안테나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평판형 안테나 매출도 이제 확대가 되게 된다라면은 실적 성장세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좀 유상증자 이슈를 좀 해소시킬 만한 그러니까 완전히 묻어버릴 만한 그런 이슈가 좀 되지 않을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뭐 앞으로 이제 5G, 6G 계속 이슈가 될 거고 네옴시티가 또 구체적인 어떤 수주 소식이 나오게 되면은 아마 위성 안테나 얘기도 좀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파라볼릭 위성 안테나에서 이제 뭐 4분기 평판형 안테나 이런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제 해외 쪽으로도 이제 네옴시티 관련 이슈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아마 좋지 않을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 좀 시초가 될 만한 부분인데 어쨌든 최근에 평판형이라든지 게이트웨이용 안테나도 이제 이런 제품들이 어떤 고객사가 좀 확대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도 실적 성장세에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기업은 이윤을 추구를 해야 되고 실적이 좋아지게 된다라면은 관심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텔리안테크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 윤여민 이사님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네, 6번째 종목 원익 IPS 한번 좀 원익 말씀을 IPS.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네. 지금 이제 조금씩 시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전통 소부장 쪽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반도체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2021년 어떻게 보면 주봉으로 보게 되면 2021년 4월쯤에 좀 고점을 만들어내고 거의 지금 2년간 좀 쉬고 있는 상황이라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약간 좀 반등이 나왔었습니다만 전고점 대비했을 때도 여전히 한 3분의 1 정도 이상 좀 제가 볼 때 조정을 받는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좀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결국 이제 하반기부터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로 이제 턴어라운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좀 확신이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전통 소부장 종목들까지도 같이 움직이는 좀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이 회사 같은 경우 지금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2분기, 3분기 계속해서 흑자 전환을 좀 시도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컨센서스는 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실적을 좀 거둘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결국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반도체 업황과 더불어서 최근에 반도체 섹터에서 좀 선순환이 도는 상황에서 제가 볼 때 그런 흐름을 좀 타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뭐 DDR5, HBM 같은 어떤 좀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먼저 좀 주목을 받았던 섹터들이 먼저 가고요. 결국 이제 마지막 섹터로 이제 전통 소부장이 움직이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뭐 주성 엔지니어링, 뭐 유니셈, 특히 이제 원익 IPS가 좀 그 뒤를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올랐어도 충분히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땡, 좋습니다. 원익 IPS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반도체 관련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 다음 종목은 뭐죠? 네, 다음 종목은 현대약품이라는 현대약품. 종목입니다. 네.
일단 뭐 최근에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개별 종목 중심으로 제일 강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인벤티지 대비 비만 치료제 관련돼 가지고 이슈가 되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치료제 관련돼 가지고 개별적인 종목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고지혈증 관련된 이슈가 좀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20세 이상 성인 남성의 40%가 고지혈증이 있다라는 뭐 통계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식습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탄수화물이 이제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지방으로 좀 전환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조절이 좀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험한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요즘에는 뭐 고지혈증 관련해서 건기식도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과 연관돼서 최근에 이제 로스바스타틴이라는 그 약이 있는데 이게 이제 식약처에서 안정성 정보를 추가를 하게 되면서 신중 투여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고지혈증 치료제가 아무래도 이런 이슈가 발생이 되게 되면은 반사이익이 되는 기업이 어디가 있을까라는 부분도 시장에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현대약품이 그와 관련돼 가지고 부각이 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약품 같은 경우는 고지혈증 치료제인 에제페노정 맞습니다. 요거를 최근에 개발을 했고 이제 급여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수혜가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바이오도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21선, 5일선 차례로 회복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변동성 나올 가능성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약품까지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윤여민 이사님의 다음 종목 뭡니까? 네, 7번째 종목 대덕전자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대덕전자 지금 이제 기판 관련된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DDR5 관련된 서버양 기판 관련된 수요가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전장형이죠. 지금 FC BGA 관련된 쪽에서 봤을 때 출하량이 회복하고 있다는 점, 약간 이 두 가지 모멘텀으로 일단 주가가 먼저 반응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DDR5 관련된 메모리 수주가 좀 증가하고 있다는 것 자체, 그리고 이제 DDR4를 좀 밀어내고 DDR5에 관련된 좀 마켓 시어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그러한 부분에서 기판 관련된 쪽도 제가 볼 때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FCBGA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이제 전장형 관련된 부분에서 좀 재고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출하량이 3분기부터는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3분기를 좀 제가 볼 때 시작을 해서 4분기 정도가 된다고 하면 오히려 본격적인 증가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FCBGA 같은 경우는 2분기를 저점으로 좀 잡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뭐 최근에 보면 HBM 관련된 얘기가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이 좀 실적으로 잡히는 데 분명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뭐 기판 관련된 쪽도 제가 볼 때는 HBM 관련된 메모리 기판 이쪽으로 좀 확대 가능성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가는 이런 부분을 좀 선반영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실적적인 좀 모멘텀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 같은 경우는 7월 14일 날 좀 고점을 찍고 좀 쉬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한번 추가로 상승 여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대덕전자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 네, 이번에는 8번째 종목 딥노이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그 대기업들이 AI를 상당히 많이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죠. 뭐 해외 쪽 같은 미국 쪽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도 AI 결합한 이 아마존 웹 서비스에 헬스 스크라이브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AI 쪽 같은 게 가장 먼저 이제 산업과 연결되는 게 이제 헬스케어 쪽으로 좀 계속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제 아마존뿐만 아니라 국내 쪽 같은 경우에도 이제 LG가 아시겠지만 AI X1 2.0을 공개를 했습니다. 2.0을 공개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X1 디스커버리가 있는데 요 파트 같은 경우 이제 신소재나 이제 신약 개발 이쪽 이제 활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I가 앞으로 많은 부분에서 활용이 되겠지만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의료 그리고 헬스케어 쪽으로 먼저 좀 활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도 헬스 스크라이브가 있고 LG 같은 경우도 디스커버리를 통해 가지고 신약 개발,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하이퍼 클러버 X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돌봄 서비스라는 이런 그 헬스케어 연관되는 서비스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연결시켜 보게 된다라면은 딥노이드가 그게 좀 부각이 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추세도 상당히 좀 괜찮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그래서 물론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같은 종목들도 최근 좀 반등이 나서고 있지만 이런 대기업들이 AI 사업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그와 연관돼가지고 낙수 효과가 기대가 되는 기업들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셀바스 AI도 그렇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딥노이드도 그렇고 이쪽으로 다시 한번 순환매 낙수 효과 이런 부분들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딥노이드까지 AI 관련 뭐 종목들 어제 오늘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죠. 보고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윤여민 이사님의 다음 종목 뭐죠? 네, 8번째 종목 코어로인더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화학 관련된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좀 약간 저점을 다지면서 고개를 좀 돌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 좀 이제 복합 화학 쪽에 든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산업 자재 부분뿐만 아니라 화학, 필름, 전자재료 여기에 또 패션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가 좀 다변화되고 있다는 것 자체는 한쪽 파트가 좀 무너졌을 때 다른 파트에서 좀 커버를 해줄 수 있는 좀 그러한 좀 제가 볼 때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산업자재 부분을 보게 된다고 하면 전분기 대비했을 때는 좀 어느 정도 수익성에 좀 약진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타이어 코드라든지 에어백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수익성 개선이 조금은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 특히 뭐 에어백 같은 경우가 좀 단가 인상을 해서 좀 수익성이 좀 상당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아마리드 관련된 부분들이 제가 볼 때 좀 주목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아마리드 같은 경우가 지금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2월에 이제 시운전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선주문이 60%가 넘는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내년에 대한 실적 개선세를 좀 충분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화학 쪽이라든지 필름, 특히 전자재료 쪽 같은 경우는 살짝 좀 이제 컨센서스를 좀 미스하는 좀 실적이 나왔었습니다만 오히려 패션 쪽에 대해서 좀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특히 2분기를 좀 성수기로 해서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이 좀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봤을 때 좀 포트폴리오의 다변화가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마크해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아마리들 관련돼서 제가 볼 때 내년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코어로인더까지 종목 소개 받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의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네, 9번째 종목은 이제 알체라. 준비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뭐 LG의 엑사원 2.0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네. 네이버의 하이퍼 클러버 X도 좀 말씀드렸는데 뭐 이 하이퍼 클러버 X 어떤 수혜주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네옴시티 본계약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멘텀이 이제 알체라의 어떤 또 호재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8월달 들어왔죠. 8월달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하이퍼 클러버 X 이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공개를 하게 되면서 알체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알체라의 최대주주가 스노우거든요. 스노우가 이제 아시다시피 네이버의 종속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와 알체라 같은 경우는 이제 손자회사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게 되면서 어제 상한가에 갔다라고 좀 판단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또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본계약 가능성. 그러니까 네이버가 이제 3월 달에 아시겠지만 그 사우디 투자부와 이제 MOU 계약을 좀 체결했었는데 MOU를 체결했었는데 이제 8월 달 이제 다시 이제 정부에서 또 이제 사업단이 또 사우디에 이제 갈 예정인데 여기서는 본계약이 여러 건의 어떤 본계약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아마 네이버가 부각이 되는 것이 아닐까 좀 봐지는데 이 네이버가 이제 그런 이제 본계약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알체라 같은 경우는 어제 상한가에 또 진입을 한 것이 아닌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오늘 현대 무벡스라는 종목도 상당히 시세가 강하거든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이 네이버의 분당 4억의 이 로봇 이송 시스템, 이송 로봇 이런 것들 공급했던 이력 때문에 좀 부각이 되는데 알체라도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체라까지 네이버와 연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윤여민 이사님 9번째 종목이죠? 네, 9번째 종목 DIC 한번 좀 말씀을 DIC.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동차 섹터에서 오랜만에 하는 종목 갖고 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회사 뭐 변속기, 감속기 관련된 부품 전문 업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뭐 지금 자동차 섹터 관련돼서 특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관심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회사도 좀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사실 이 코로나가 좀 어느 정도 시작된 이후에 완성차 어떤 생산 증가라든지 고객 다변화가 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좀 신규 제품에서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적이 좀 개선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현대차 그룹과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한 아웃퍼폼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고 특히 이 회사도 지금 미국 쪽에서 증설을 좀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데일 USA가 켄터키주에 2019년부터 공장을 좀 건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말 정도면 지금 이제 공장이 완성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시범 운행이 좀 어느 정도 시범 생산이 좀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이라기보다는 내년 한 2분기 이후 제가 볼 때 하반기 정도쯤 돼야 좀 양산이 정상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그것도 하나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이러한 제가 볼 때는 뭐 실적이라든지 혹은 뭐 증설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주가 자체는 좀 아웃퍼폼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좀 저평가 구간으로 좀 들어간 부분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 주가는 좀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내년에 좀 미국의 공장에 대한 성장 기대할 부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땡 좋습니다. DIC 자동차 관련 종목도 하나 포함을 시켜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의 벌써 마지막 종목이네요. 네. 마지막 종목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종목은 아모레 퍼시픽. 힘드셨어요? 네. 이사 유달 좀 긴 것 같네요, 오늘도. 제가 말이 많아서 그런가요? 네. 그 마지막 종목 이제 아모레 퍼시픽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제가 준비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직 많이 언급이 안 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리스트업을 하셔가지고 향후에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아모레 퍼시픽을 또 준비한 이유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이제 아모레 퍼시픽도 이제 차츰 이제 탈중국화가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탈중국화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또 주가를 이끄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이제 그 윤여민 이사 같은 경우에도 그 CNC 인터내셔널 말씀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결국엔 탈중국, 그러니까 북미적인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서 실적 증가하게 되고 주가도 괜찮게 나왔거든요. 그 이어서 뭐 인그로드 랩이란지 그리고 이제 최근에 코스맥스란지 이런 기업들의 공통점이 그런 거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생활건강이란지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좀 더디게 진행이 되게 되면서 주가가 좀 안 좋았었는데 어쨌든 이제 뭐 크진 않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미 매출이란지 그리고 유럽, 중동, 아프리카 쪽의 매출이 좀 증가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앞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다른 화장품 관련주의 어떤 선례를 봤을 때 아모레 퍼시픽도 바닥을 탈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아모레 퍼시픽을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비중국 채널 증가로 인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매출 상승세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런 부분이 좀 더 진척이 되게 된다라면은 주가도 우상이 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초나 남겨두고 끝내셨습니다. 아모레 한 퍼시픽. 10초 남은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네, 아모레 퍼시픽 과연 추세를 바꿀 수 있을지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윤여민 이사님의 마지막 종목이네요. 네, 10번째 종목 진성 TC 한번 좀 진성 말씀을 TC. 좀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 회사 같은 경우 미국의 지금 세계 1위죠. 건설 중장비 기업이죠. 미국 캐터필라 기업의 지금 하부 주행체 좀 부품을 가장 많이 지금 생산 납품하는 회사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매출의 60%가 지금 캐터필라 향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지금 미국 기업에도 지금 한 10% 정도를 제가 볼 때 추가적으로 납품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미국 쪽 특히 이제 캐터필라와의 어떤 파트너십이 상당히 중요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미국 쪽이 지금 어떻게 보면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이제 탈중국화 여기 통해서 지금 공급망 구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미국 주도하에 특히 이제 FTA 좀 체결 지역과 뭐 이쪽 소재 재달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광산 채굴 같은 부분들이 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뭐 소재 제가 볼 때는 좀 조달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또 건설기계 쪽이 다시 한번 같이 좀 제가 볼 때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뭐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뉴스들이 좀 심심치 않게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좀 미국 향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구조적 측면에서 지금 진성 TC 같은 경우는 그런 수혜를 좀 낙수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부터 4년간 2천억 규모의 지금 캐파를 증설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태국 쪽에 신규 공장이 지금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수요를 따라가기 위한 지금 캐파도 증설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진성 TC까지 딱 시간 맞춰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분이 10가지 총 20가지를 소개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그럼 탑픽 종목과 가격 전략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정태흠 팀장님. 네, 제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아모레 퍼시픽이 탑픽이고요. 아모레 퍼시픽. 네, 탑픽이고요. 매수가는 이제 10만 9천 원에서 11만 4천 원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11만 6천 원인데 일단 장중이니까 11만 4천 이하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3만 5천 원입니다. 근데
매수가 대비 좀 높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최종 목표가라기보다는 분기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가격대가 돌파가 되게 되면은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이 관점에서 좀 대응을 하시고요. 손절가는 10만 4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이제 바닥 찍고 올라올 수 있을지 살펴보겠고요. 윤여민 이사님은요? 네, 저는 탑픽으로 진성 TC 한번 진성 좀 말씀을 TC. 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은 뭐 저는 현재까지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 18,000원, 손절가는 13,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과 진성TC를 오늘 탑픽으로 골라드렸으니까요. 시청자분들 두 종목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증시파워10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또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